안녕하세요. 추석을 앞둔 9월 12일 금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이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네, 저희도 추석 분위기 좀 내보려고 이렇게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는데 네. 한복을 입고 나니까 정말 추석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들뜨고요. 네. 명절 느낌이 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이면요. 고향에 이미 출발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연휴 짧아서 고향 가는 길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 그리고 가족, 친지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또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도 시청자 퀴즈로 시작해보죠. 네, 혜수 씨. 오늘은 퀴즈 대신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2008 추석 선물 어떤 걸로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의 종류 또 이유까지 상세히 적어주시는 게 당첨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걸 알려드리면서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시대 홈페이지 퀴즈 게시판 이용하시거나 유료 전화 013-3366-777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앞번호는 013입니다. 네. 자, 이제 내일하고 모레 추석 음식 만드느라고 많이 바쁠 텐데 소연 씨는 명절 음식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저는요, 깻잎과 깻잎 사이에 고기를 이렇게 다져서 딱 부쳐낸 깻잎전이 제일 좋더라고요. 혜수 씨는요? 역시 소연 씨는 고기에 그렇죠.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예. 저야 딱히 가리는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신토부리 재료로 만든 음식이 제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신토부리 재료로 만든 추석 먹을거리 함께 맛보러 가시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그럼 엄마 이렇게 준비했잖아. 어머나 어머나. 니스 정글 엄마? 점프 아이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풍성한 가을, 수확의 기쁨과 함께 온 가족이 한데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 이 추석에도 역시 맛있는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올 추석에도 신토부리 소중한 우리 것으로 준비해보자고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과 함께 추석도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추석하면 바로 선물이죠. 하지만 전 세계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통일된 요즘 우리 몸에 좋은 우리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죠? 추석 푸짐한 먹을거리로 시작해보자. 우리 도종닭으로 만든 맛깔스런 백숙. 윤기가 쩌르르르르 도는 게 때깔부터 곱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추석과 관련된 건데 닭이 무슨 추석이랑 관련이 있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신다고요? 예, 모르겠어요. 뭐야, 작가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예로부터 8월 말경에 맛있게 살이 오른 닭을 한가위에 잡아먹었다는 그런 풍습이 있대. 뭐야, 확실해? 아 그냥 먹어.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래요, 차려놨으니 그냥 맛있게나 먹으면 되지. 아니, 제가 닭 냄새는 좀 싫어하는데요. 닭 냄새가 아닌 좀 독특한 향기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긴 예로부터 제천은 한약의 고장이라 해서 저희도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닭에다 황기, 대추, 마늘 이런 한약재를 넣어서 닭이 담백할 거예요. 다른 냄새가 안 나고 한번 드셔보세요. 뭐든 풍성한 게 추석이잖아요. 닭도 그냥 닭이 아니죠. 3개월 동안 잘 키운 우리 토종닭. 우리 것이라 더 쫄깃하고 맛있는 토종닭 백숙이라 그런지 속이 더 든든하다. 또 하나 20년 경력에 숙련된 닭살 발라내기 기술. 우와, 순식간에 닭 한 마리 손질이 뚝딱.
발라낸 닭고기는 한약재 넣은 특제 소스에 버무려 숯불에 구워 먹는데요. 다양한 닭 요리 중에서도 매콤달콤한 토종닭 참숯불구이가 요즘 대세. 토종닭 한 마리면 추석 밥상도 푸짐해지겠어요. 그쵸? 이게 천연조미료를 사용해가지고 속이 느글느글하지도 않고요. 어우, 담백해요. 그리고 이 참치살 향이 배어서 살살 녹아요. 아무리 살살 녹는다지만 미경 씨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와,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입안에서 순식간에 다 녹아버려요. 파리가. 어서 오십시오. 여기 대단히 유명한 곳이 여기 있습니다. 촬영 많이 하셨네. 여기 유명하긴 한가 봐요. 여기 웬만한 방송사들은 다 왔다 갔어요.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저희 집이 아주 유명하게 된 거는 네. 4대째 한 100년간 이어온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소백산에 좋은 물과 또 그냥 여기 소백산 일대 좋은 재료 그리고 아주 오래된 장인 정신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소백산 기슭에서 흐르는 맑은 청정수와 신선초, 당귀, 솔잎, 인삼 같은 귀한 약초만을 엄선한 소백산의 정기 가득한 전통주. 소백산 중령제에 자리한 양조장에선 저온 숙성 상태로 장기 발효시켜서 마시기 부드럽고 또 깊고 그윽한 향이 자랑인 단양지방 전통 가양주를 재현한 전통주를 1918년 이래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탄산이 함유된 물로 만들어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막걸리, 그리고 맑은 빛깔의 깔끔한 맛이 일품인 발효주까지. 이게 바로 건강까지 지키는 술이라고요. 이 술이 바로 지금 청와대에서 만천주를 쓰였던 아주 유명한 술입니다. 먼저 막걸리부터 원샷. 내가 어릴 적에 꿈이 영부인이었는데 나 여기서 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백산 신선주만 준비하셨다는 또 한번 맛을 보세요. 네? 운영비는 죽인다. 그려 느낌이 어때? 닭을 타고 신선이 돼서 하늘을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떡. 추석에는 역시 송편이죠. 추석을 앞두고 요즘이 가장 대목이라 떡집마다 손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송편 만들고 계시네요. 네, 저도 송편을 한번 만들어보고 좀 얻어가고 싶어서 왔는데 괜찮을까요? 손부터 씻고 오실래요? 아, 네, 손. 자, 저 깨지고 왔습니다. 자,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제가 이걸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소금 네. 한번 넣어봐요. 역시 송편은 손맛이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사장님? 네. 이거 완전히 못내는데 네? 이거 저 뭐야 송편을 이쁘게 만들어야 딸도 이쁘게 난다 그러는데 그런데 추석에 송편 이거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요, 요즘에 중국산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것도 혹시 중국산 쌀이 아닐까요? 이 아가씨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기 쌀자루는 다음 가봐. 그래요. 절대 눈속임은 노노. 농협에서만 모든 재료를 구입한다고요. 특히 사색 송편으로 유명한 이 떡집. 모든 떡을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계로 만드는 떡과는 모양이 선맛까지 비교를 거부한다고요. 게다가 모든 재료는 100% 국산. 우리 것과 정성이 만났을 때 바로 콘떡이 나오는 거겠죠? 와, 이게 포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거구나.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 해 농사로 수확한 햅쌀과 햇 곡식으로 빚어 영양이 가득하고 빛깔 고운 송편.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중에서 이 쌀 송편은 쌀 고유의 맛이 느껴져요. 자, 그렇다면 호박 송편은 어떨까요? 단호박의 그 달콤함이 다음은 녹차 송편. 녹차의 그 깨끗함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흑미 송편. 그냥 쌀보다 더 고소해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먹는다면 무슨 맛? 무슨 맛? 떡맛? 생각만 해도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즐거운 명절 추석. 온 가족이 기다린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 올 추석에는 푸짐하고 건강한 우리 먹을거리로 알차게 보내세요. 닭백숙은 저는 삼복 더위 중에 먹는 줄 알았더니 추석 때 예전에는 먹었군요. 이맘때가 또 가장 맛있다고 하니까 명절 음식보다 저는 이제 네, 이렇게 백숙. 토종닭으로 만든 네. 백숙 기계 더 당기는데요. 네, 저는 이 소백산 기슭에서 나는 약초로 만들었다는 전통주 이게 아주 선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전통주를 이렇게 선물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도 이강주가 있고 또 송화 백일주 같은 아주 선물용으로 적합한 전통주들이 많이 있죠. 네, 아마 오늘 시청자 의견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도 전통주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싶네요. 저희 신토부리로요, 올 추석도 신명나고 맛깔지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 역시 송편이 제일 많이 떠오르지 않나 싶은데요. 네. 가족하고 둘러앉아서 이렇게 송편을 빚는 재미도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곳은요, 가족끼리 집에서 먹을 송편이 아니라 배달 갈 송편을 빚는 손길로 아주 분주했다고 합니다. 네, 만드는 정성은 물론이고요. 사랑까지 듬뿍 담아서 속이 꽉 찼다고 네. 합니다. 사랑을 담고 행복은 덤으로 얹은 송편 빚으러 함께 떠나보시죠. 한식 건강하시고 마음까지 드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송편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해드렸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손길. 기쁨도 행복도 함께 나누는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이 빚어낸 아주 특별한 송편이 있습니다. 맛있는 송편 드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송편이 행복한 한가위를 선물합니다. 여수 적십자 봉사관. 오늘 아주 아름다운 봉사가 펼쳐질 곳입니다. 짜잔!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이곳에서 특별한 송편을 빚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또 이 송편계의 장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솜씨 기대해야 돼요. 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어머니 진짜 많이 모이셨네요.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모셨어요? 우리 적십자에서 한가위를 맞이해서 이웃들과 송편 나누어 먹게 하려고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손길로 정성 쓰게 빚어서 이렇게 어른들 주시는 거예요? 네, 어른들하고 조선 가정하고 독거노인하고 그 이웃들하고 지금 나누어 주려고. 어머니 오늘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한 60가구 상대해가지고 한 200명분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명분이요? 네. 와 어머니 이거 저도 만들어봐도 돼요? 네, 만들어봐도 됩니다. 제가 또 송편계의 장금이거든요.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을 나누기 위한 한가위 봉사 한마당. 하나하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송편 빚기에 돌입했는데요. 근데 요즘에 송편 많이 안 만들잖아요 집에서. 그럼요. 예, 옛날에는 이제 애들 어릴 때는 송편이 이렇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서 송편을 만들게 했는데 요즘은
방앗간도 떡방도 많이 생겨갖고 집에서 귀찮으니까 이 귀찮은 일에 두 손 걷어붙이신 데는 진짜 이유가 어디 가갖고 있습니다. 노인네들 진짜 모욕도 못 하시고 있을 때 가서 모욕을 시켜준다든지 또 어디 가서 좀 빨리 같은 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우리가 보람이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다고 그 할 때 그 말씀하는 때 그때가 우리가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고 우리 봉사단원들이 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 자기 마음 그게 없으면은 절대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그 마음으로 그걸 해갖고 봉사를 해야지 억지로 니 어디 가서 봉사 좀 하자면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넣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 저 어머니 얘기하는 동안에 속을 너무 많이 하고 터져버렸어요. 시집가서 딸 예쁘게 낳기나 틀렸구만. 어머 언니 아니에요. 아니 내도 여태까지 송편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 이제 딸들이 시집갈 나이가 됐으니까 나도 일부러 작년에는 이제 송편 쌀을 빨아다가 집에서 이제 딸들을 한 번도 만들어서 보내려고 한번 이쁘게 저도 만들어 봤습니다. 아 집에서요? 또 시집가서 가들도 또 친정에서 송편도 안 만들어 봤다고 그러잖아요. 아버님 어머니들 사이에서 지금 이 꽃 안에서 송편을 빚고 계시네요. 이야 어떠세요 기분이? 꽃 안에서 송편을 빚고 계시는데. 아주 기분이 좋네요. 어머 이 송편 다 아버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예예. 와 여기 송편을 만든 거 보세요. 야 저 만들다가 보면 크게도 되고 적게도 되고. 아, 이게 여럿이서 만드니까 이렇게 빨리 만들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이제 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맛있게. 야, 찌기러 갑시다. 이 도착했습니다. 여러 봉사원들이 손을 모으니 200명분의 송편 만들기도 이거 이제 그렇게 찜통에 넣으면 어려운 되는 일만은 거죠? 아닙니다. 송편에 빠질 수 없는 솔잎까지 향긋하게 올려주고 집에서 해먹는 그대로 정성에 정성을 더하는데요. 봉사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만큼 정말 맛있는 송편이 탄생하겠죠. 야, 제 코가 확인을 했어요. 다 익은 거죠, 이거. 아니가 내가 보여줄까?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색깔 보세요. 이야, 이거 쑥떡에 아까 이거 복분자라고 하셨죠? 복분자에 이야, 맛있겠다. 오늘 저 혼자 추석인 것 같아요. 봉사원들의 깊은 정성으로 더욱더 맛있는 송편이 완성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 내내 이렇게 맛있는 송편을 빚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송편만 빚는 게 아니라 각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행복 배달 출동! 오늘 사랑의 송편을 배달할 곳은 여수 지역 총 63세대의 가구. 그동안 적십자와 결연을 맺어온 가정으로 조금은 외로운 이웃들인데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올해 이름 김한신 할머니의 댁입니다. 봉사원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시는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셨는지 짐작이 되는데요. 무남 동녀 외딸을 먼저 보내고 어린 손자 둘을 키워오신 지 5년. 가장 참기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찾아온 사람이 없이 이제 힘들지 내가. 그래도 딴 자식이라도 살았으면 엄마하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 밑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손잡고 왔다 갔다 허쳐놓고 그래요. 그냥 이런 거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추석이요? 명절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가고 오고 그냥 엄마하고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는. 명절이 안 왔으면 안 왔으면 좋겠어. 오면 더. 그래도 또 할머니 저희들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7년 전 북한에서 건너온 뒤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 산더민 부부의 집입니다. 갑자기 좀 먼 곳에 갔으면 좀 닿네요. 아 그래요? 네. 좀 고향 생각도 나고. 여기는 한국은 또 추석 때는 송편 먹는 게 또 갈리더라고요. 근데 네. 이북은 설날에도 해 먹고 송편을. 아 그래요? 각종 이렇게 큰 명절 명절 때마다 무조건 송편 뭐 이렇게 찰떡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해놓고 먹죠. 근데 한국 오니까 그냥 평상시 송편을 즐겨 먹어요 이북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딱 추석 때 이거 먹는 게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추석 때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만들어 먹는 게 음식이거든요. 예.
지금쯤 이북에서는 뭐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떤 음식 했을까, 뭐 어떤 반찬 했을까, 내 생각은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결혼하시고 다른 분도 북한에서 명절이면 북녘의 가족 생각이 더욱 아버지 간절한데요. 어머니 벌써 고향을 떠나서 여기 남한에서 추석을 지낸 지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제가 집안에 장녀인데 이렇게 홀로 여기 왔지만은 이렇게 다정한 남편을 만나갖고 행복하게 살지만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항상 부모님들 생각이 항상 나고 그래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통일될지는 몰라도 저는 그냥 통일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냥 제가 바라는 건 딴 게 없고요. 건강하셔가지고 그냥 통일되는 그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겁니다. 좋은 날 볼 때까지. 그리고 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남한의 이웃들과 이렇게 정 많은 분들을 만나갖고 전혀 외로움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적북적이는 명절에도 가족 생각, 고향 생각에 한 번도 마음껏 웃어보지 못했던 이들. 넉넉한 나눔의 손길과 함께 올해는 어느 해보다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네, 봉사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를 뵈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네. 북적이는 명절이지만 우리 주위에 좀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은 없는지 한번 둘러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명절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쓸쓸한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이런 따뜻한 나눔 행사들이 이어졌는데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좀 전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에게 추석이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2008 추석 선물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혜수 씨는 뭘 준비하셨어요? 저는 봉투? 네. 자,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전국시대 홈페이지 퀴즈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유료 전화 013-3366-777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명절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같이 성묘하고 차례 지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렇게 뭐 할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나가보면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다고요. 정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 지금 안내합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한가위 더욱더 풍요롭고 즐겁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웃음 가득 행복 넘치는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는 것.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한가위 100배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볼까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더욱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동물원. 추석을 앞두고 동물원에서 특별히 초대한 동물은 바로 이 녀석. 간단한 묘기에도 신이 난 사람들. 너도 나도 코끼리를 만져보고 싶어 하는데 신기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코 만져보는 걸 코끼리가 좋아해요. 예뻐요. 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코끼리를 타면은 행운이 온다라는 그런 문구를 봤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 원래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동남아
동남아에서는 코끼리를 만지면 건강해지고 또 코끼리를 타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설이 있단다. 태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코끼리를 타다니 이색 체험도 체험이지만 복이 온다고 하니 사람들 더욱더 신이 났다. 여기요? 여기 밟으면 돼? 여기 코끼리 반 코끼리 안 아플까요? 괜찮을까요? 겁 많은 정미 씨도 행운이 깃든다는 말에 일단 타보는데 처음엔 무서워 벌벌 떨더니 아무렇지도 않네 뭐. 네, 지금 코끼리 타고 있는데요. 느낌이 굉장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약간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원래 야생 코끼리는 아주 사납지만 이 녀석들은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타고 다녀도 안전하단다. 너무 신기하고 아이들 같이 마냥 즐겁대요. 너무 애들이 좋아했어요. 그 코끼리 평소에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처음이세요? 태어나서 처음이죠.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 한 번쯤 오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도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 사이즈에 즐거우셨다면 이번에는요 스몰 사이즈에 놀라실 차례입니다. 이건 개미들. 보아하니 음악회를 하는 것 같은데 노래하는 배짱이들의 음악회에 초대된 수십 마리의 개미들. 눈치채셨죠? 이곳은 바로 개미마을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개미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조상마리 개미마을 특별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우와, 개미 마을 전시관. 간판부터 벌써 개미 2마리가 저를 반겨주는데요. 우와, 진짜 소문대로네요. 들어서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데 눈꽃만한, 아니 손톱보다 더 작은 개미들이 여기저기 수두룩한데 글쎄 이걸 모두 나무로 만든 거래요.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지금 제 눈앞에 살아있는 개미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개미 지금 하나하나 이거 보이세요? 팔까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진짜 이렇게 보면요, 개미들이 진짜 살아서 다리를 이동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역시 작품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멋지게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진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개미들 모습에 정신이 없다. 이건 뭐예요? 진짜 개미가 많은데, 우와, 이거는 진짜 또 하나의 대작입니다. 뭐 지금 몇 마리예요 도대체 이게? 이 안에 있는 배짱이가 개미 한치는 한 130마리 정도입니다. 이 한 작품만 130마리? 네. 이쪽에서는 배짱이들이 이제 이렇게 악기를 들고 그 연주하는 모습들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올지ren이 일하고 오신 구경하고 있는 관중들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모든 표정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동작도 다 다르고요. 와우, 자세히 보니 정말 그렇군요. 엿장수 개미에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떼쓰는 개미까지. 실제 개미들의 모습에 상상력이 더해져 한편의 동화처럼 작품엔 이야기가 담겨있다. 꼭 개미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네. 있을까요? 지금 개미만 대부분 있거든요. 네, 물론 있죠. 저는 그 곤충 중에서 개미가 가장 부지런하고 또 자기 맡은 바 책임을 굉장히 또 강한 그 이미지 주는 게 바로 개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좀 그 캐릭터 모양을 해서 그 어린이들의 추억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겐 추억을, 어른들에겐 동심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개미마을.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아이들 눈길을 떼지 못하고 이 놀라운 풍경을 그냥 보고만 가긴 아쉽겠죠? 사진 찍는 어른들까지 모두들 마냥 즐겁다. 아주 새롭고 나무로 조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롭습니다. 정말 진짜 개미만 생각하고 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무로 목공예까지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보니까 굉장히 상상을 좀 많이 초월하는 것 같아요. 개미 마을에 왔으니 상상 초월 개미를 만들어 보면 좋겠지만 사실 개미 만들기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강아지와 코알라 등 작고 깜찍한 동물 만들기로 대신하는데 사포로 문지르고 다듬고 끼워 넣으니 어느새 뚝딱. 짜잔! 우리 가족처럼 행복이 넘치는 동물 가족이랍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 가을, 풍성한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전남 곡성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엔 추억과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추억의 증기기관차가 바로 그것인데
가물거리는 기억을 깨우듯 경적을 울리며 추억을 향해 달리는 기관차. 네, 드디어 추억의 증기기관차가 출발했습니다.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증기기관차에 지금 탑승을 하셨는데요. 역시 옛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기관차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60년대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먹을거리까지 있으니 타임머신을 타고 온듯 추억여행이 시작된다. 어른들에겐 추억의 그때 그 시절을, 아이들에겐 동화 속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듯 새로운 경험이 되는 다 기관차 새로운 여행. 것 같아요, 뭐든지. 전혀 뭐 없었던 거니까 저한테는 주변에서 되게 새롭고 신기하고 소리도 신기하고. 한 번 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안 타야지 하는데 얘가 계속 타자 그래요. 애기가 생일 축하합니다. 이분들은 이곳에서 생일 파티까지. 전기 기관차에서의 생일 파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군요. 추억과 낭만을 싣고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가정역. 이곳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섬진강이 길손들을 맞이하고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한가롭고 편안한 여유마저 느껴진다. 올 추석 더욱더 풍성하게 보내고 싶다면 가족과 함께 추억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동물원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섬진강 기차마을은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리 지역에도 준비된 곳들이 참 많습니다. 네. 한옥마을에서는요, 전통놀이를 하고요. 전주 동물원에서도 이 추석을 맞아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족끼리 카메라 가지고 네. 나가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알찬 추석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한 순서 뉴스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네, 한 주간 전북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새전북신문 사회부 김동욱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중대형 주차장 3곳을 앞으로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시설공단은 지금 전주 종합경기장하고요,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그리고 진북동에 있는 그 건산천 복개도로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들 3곳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유료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일단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이번 그 추석이 지나면은 유료로 전환을 하고요. 건산천 복개도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또 요금을 부과할 이런 계획입니다. 네, 뭐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차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유료로 전환을 한다면 이제 얼마 정도의 요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주차장 3곳의 주차 수요는 한 1,100대 규모입니다. 일단 시설공단은 30분에 500원을 기본으로 해서요. 30분이 초과될 경우 15분에서 30분당 추가 요금으로 250원에서 500원 정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이 되면 그래도 조금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곳 3곳 말고도 다른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3곳만 이렇게 유료화가 되는 건가요? 네. 전주시에 분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모두 24곳입니다. 네. 시설공단이 올 7월에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만나무 광장을 제외한 23곳을 모두 유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부담이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6곳으로 줄여서요.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6곳 가운데 이미 오거리와 경기장 등 구도심에 있는 주차장 2곳은 기존부터 유료로 지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덕진공원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규모라 이번 유료화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결국 말씀드린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건산천 주차장 이 3곳에 대해서 그동안에 무료로 이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요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사실 공영 주차장이 다른 일반 주차장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저렴하긴 한데요. 그래요. 그래도 원래 이제 공짜로 이용을 해왔던 주차장이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유료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전주시나 시설관리공단의 공통적인 입장은 한마디로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이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 대다수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요. 체육인이라든지 주변 상인들 이런 그 특정의 사람들이 사실상 그 단골로 이용해 온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한 그 요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그 원칙입니다. 공단은 앞으로 그 2010년 이후에는 그 월드컵 경기장하고 그다음에 화산체육관 그리고 완산 수영장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유료로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곳들도요. 네. 사실 뭐 박물관이나 뭐 이렇게 문화 공연장 같은 데는 그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은 공짜인 경우인데 그런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주차비 같은 시설 이용료를 또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점 때문에 이용객들은 사실상 이중 부담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우려감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만 690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안팎으로 큰 주차장이 있는데요. 네. 운동장 같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설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차량까지 가져갈 경우 주차비까지 내야 되는 이런 좀 그 네. 이중 부담의 문제가 있고요. 건산천 복개도로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상가 그리고 그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독주택도 많고요. 네. 그동안에 무료로 이용해 왔는데 유료로 전환한다면 당연히 부담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불만들이 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월급 마련을 위해서 이게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전주시에서는 그 시설공단이 종합적인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3억을 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 뭐 시설도 보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운영비 또 그 직원들 인건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단이 유료로 전환하게 될 그 3개 주차장의 연간 예상 수입은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 직원들이 140명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 전체 출연금 중에 인건비가 한 뭐 40% 정도 그렇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 원 정도 연간 그 주차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들 직원들에 대한 월급의 한 30% 정도를 충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수익을 걷어서 직원들의 월급을 쓰려 한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지적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주차장 요금 징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공단이 근본적으로 그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라는 취지는 그동안에 주차장에 특별한 관리인이 없이 자율적으로 또 무료로 이용돼 왔기 때문에 상당한 그 불편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일단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요. 이에 따라서 그 안전 사고도 발생하고 또 쓰레기 같은 이런 물질들을 불법 투기해서 환경이 굉장히 훼손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주차장을 공단이 맡아서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운영하겠다. 네. 그러므로 해서 결국 그 거둬들인 주차 수익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그 돈이 들어간 만큼 이용자들이 주머니 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고물가, 고유가로 인해서 서민 그렇죠. 그 경제가 어려운데 주차 요금까지 그 돈을 내게 되면 더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화제를 바꿔서 추석 귀성 귀경길 교통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연휴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그 서울에서 전주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또 언제가 가장 복잡할까요? 네, 지금 도로공사가 예측한 이번 추석 그 귀성 차량 서울에서 전주까지 예상 시간은 승용차가 7시간 40분. 그다음에 버스는 이보다 한 30분 정도 적은 그 7시간 1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성 차량은 지금 뭐 서서히 행렬이 본격화됐는데요. 내일 오전 그리고 오후 또 밤까지 가장 좀 그 많이 밀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귀성 귀경 전쟁 좀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고향에 온다는 그 마음으로 좀 행복한 마음 가지고 고향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추석을 앞둔 전북의 문화 소식도 아주 풍성합니다. 다양한 공연, 전시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모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죠. 네, 항상 금요일은 문화가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메모 준비되셨죠? 문화가 소식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걷어들인 결실로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기 때문일 텐데요. 컬처인 전북에서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크고 알찬 소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곳으로 가시죠.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쉽고 재미있는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옹기 전시회인데요. 어린 시절 담장 너머의 세계가 궁금해 장독 위에 올라갔다 혼난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그만큼 우리와 친근했던 옹기. 그러나 과거와 달리 아파트 문화에 익숙한 요즘은 그 자취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잊혀져가는 옹기를 다시 되살려보고자 기획한 전시회. 조선 말부터 근대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된 옹기, 그중 600여 점의 옹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옹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옹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필로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고추나 쑥씨. 여기에 있는 옹기들은 어떤 그 발효식품 같은 그 음식의 저장용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생활 소품에서부터 굴뚝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또는 지붕의 쓰임새까지 아주 다양한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또 그 내용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글자가 들어가 있는 문자 모양 또는 문양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미학을, 생활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 것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숨쉬는 그릇 옹기. 옹기는 자연적으로 습도나 온도를 조절하는데요. 발효식품을 숙성시키고 오랫동안 저장하는 그 기능 때문에 옹기를 흔히 숨쉬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청자같이 우아하진 않지만 소박하며 곡선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옹기. 우리 조상들의 소박하지만 멋스러운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박물관에서는 국내 최초로 옹기를 기능별로 분류했습니다. 조상들의 생활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꾸며진 이번 전시는 박물관의 기획 의도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는 건강, 웰빙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이러한 옹기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다시 한번 보고 그 슬기를 오늘에 되살리고 재현해 보자는 데 기획 의도가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옛것에 대한 향수와 선조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는 옹기 전시회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 전북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전주를 주제로 창작된 국악 관현악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함께 가보시죠. 올해로 151회를 맞이하는 시립국악단의 정기연주회. 이번 창작음악의 밤에서는 2008년 국악 공모작 중 전주를 주제로 한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정한 마을, 천년 전주여 등 온고을 전주를 음악으로 표현한 창작곡들이 준비되어 있는 창작 음악의 밤. 그중 천년 전주여는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가사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옛 전주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수천 년 역사를 간직한 채 도약할 전주의 기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립국악단은 항상 전통을 보존 개성하고 또 새로운 창작음악을 통해서 우리 전주 지방의 향토음악을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악단으로서 전주를 주제로 하는 곡을 만들어서 우리 전주 지방의 하나의 음악적인 그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주를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전주를 꾸미고 있는가, 또 전주의 아름다움이 이 곡 속에서 어떻게 배어나오는가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것이 아마 이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9월 18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집니다. 추석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에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쁘게 새단장한 전주 교동에 위치한 한방문화센터. 전주의 전통과 함께 발전한 한방의 역사와 전통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되고 있는데요. 한방 치료의 원리를 오감으로 느끼며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검사하고 그 체질에 따른 건강 비결도 배울 수 있어 일석이조인 한방문화센터. 한방문화센터에서는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다양한 한가위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준비한 행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고향을 찾는 저희 우리 고향민들한테 좋은 추억거리를 좀 만들고 또 관광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방 총명 한과 만들기, 또 한방 총명 떡 매치기 이런 민속적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방문화센터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개인의 체질과 피부에 따라 한방 천연 재료를 넣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비누 만들기.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또한 한방약재를 넣고 만드는 향기 주머니는 천연의 향기로 마음을 달래주는 한방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완성!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한방족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한방문화센터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고향도 방문하시고 또 잊혀져가는 저희 민속 체험도 체험하시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저희 한방문화센터에 오셔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함께한 컬처인 전북. 한가위만큼 풍성하셨나요? 아직 부족하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단신 보시죠. 음악으로 듣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한옥에서 만나보세요. 국내 최고의 악단이 가을을 맞아 익산을 찾았습니다. 착한 흥부가 아닌 놀부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뮤지컬이 열립니다. 건축물보다 더 잘 만들어진 건축 설계도를 공유갤러리에서 만나보세요. 네, 전통문화센터, 전통술박물관, 공예품 전시관에서 아주 다양한 문화행사 준비해두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통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또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문화의 향기에 푹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생방송 전국시대 이제 마지막 순서죠. 시청자 퀴즈 당첨자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두 4분이고요. 010으로 시작하는 2238님께서는요. 선물로 가족끼리 작은 여행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5562님께서는요. 건강을 위한 인삼이 최고 해주셨고요. 9304님께서는 기운 팔팔 나시라고 장어를 준비하셨다네요. 네. 또 1272님께서는요. 빨리 시골에 와서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러셨는데요. 저랑 비슷하신 분이에요. 네, 기타 의견도 있었는데요. 010으로 시작하는 7590님은 조금 럭셔리해지고 싶어서 와인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010으로 시작하는 7979님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예. 010으로 시작하는 6571님은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도서 상품권을 와. 선물로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네, 아마 추석 선물 준비하는데 좀 참고하시면 네.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추석에는요 구름이 조금 끼긴 하지만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혜수 씨는 어떤 소원 비실 거예요? 내년 추석에는 꼭 며느리감을 부모님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빌어봐야겠어요. 아, 예, 그렇군요. 저는 저희 전국시대 시청률이 쑥쑥 올라가는 이런 소원을 좀 빌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추석 명절 보내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